자,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책상 한번 두드려 보실래요? 어때요? 단단하죠? 근데요, 우리가 느끼는 이 단단함이라는 거 과연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 어쩌면 우리가 보는 세상 전체가 거대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숫자 99.99999%, 이게 뭘 의미할까요? 충격적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단단한 물체는 사실 이만큼이 텅 빈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네, 거의 전부가 비어 있다는 거죠. 양자역학이 밝혀낸 세상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다 비어 있다면서 왜 내 손은 책상을 뚫고 지나가지 않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벤이라는 인물이 제시한 사고 실험을 따라서 물질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현미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몸의 일부인 살아있는 조직 한 조각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렌즈를 맞춰볼까요? 우리가 탐험할 경로는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조직에서 시작해서 근육 섬유, 분자, 그리고 마침내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까지 한 단계씩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율을 조금 높여볼게요. 와, 보세요. 혈액세포가 흐르고 뼈 조각도 보이고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얽혀 있네요. 이 복잡한 구조들 사이를 지나서 우리는 근육 조직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니까 막 뒤죽박죽일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배열된 근육 섬유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착착 놓여있는 아주 놀라운 질서 정연함이죠. 이 섬유들을 또 확대해보니까 이번엔 길게 꼬인 나선형 모양의 분자들이 보여요. 이것들도 규칙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고요.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작은 세계로 들어올수록 더 정교한 설계도가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드디어 원자의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 딱딱한 구슬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분자들을 이루는 원자들은요, 1초에 수백만 번, 정말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 덩어리 같아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수많은 원자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그 속을 들여다볼 거예요. 과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배율을 최대로 끌어올리자 원자의 껍질이라고 생각했던 전자의 움직임이 흐릿한 구름처럼 변해요. 그리고 그 구름을 뚫고 들어가자 나타나는 건 그냥 텅 빈 공간입니다. 정말 광활한 텅 빈 공간이요. 이게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만약에 거대한 축구장 한가운데 5mm짜리 구슬 하나를 뒀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원자핵입니다. 그럼 전자는 어디쯤 있을까요? 저기 관중석 어딘가를 휙휙 돌고 있는 먼지 한 톨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이는? 네, 맞아요. 전부 그냥 텅 빈 공간이라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기서 잠깐 이 양자세계의 이상한 규칙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고 하는 순간 그 속도를 알 수 없게 되고 속도를 정확히 재려고 하면 위치를 놓쳐버린다는 뜻입니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기묘한 세계인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나마 원자에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축구장 한가운데 있던 그 작은 구슬, 원자핵. 이걸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현미경의 성능을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질의 마지막 보로, 저 원자핵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과연 저 안에는 뭐가 있을지? 사라져버립니다. 네, 정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마지막 알갱이라고 믿었던 그 원자핵마저도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를 만한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딱딱한 실체가 아니었어요. 그저 텅 빈 공간을 채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파동, 일종의 진동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고 실험이 말하는 실제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원문에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 공간에서 진동하는 장.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우리의 본질이 고체가 아니라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순수한 진동 그 자체라는 뜻이니까요. 이 진동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마치 시계추 같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시계추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움직일 때 가장 높은 양 끝에서는 아주 잠깐 멈추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너지도 끊임없는 움직임과 찰나의 정지 상태를 계속해서 오가는 겁니다. 존재와 비존재 사이를 오가는 춤처럼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 세상 만물이 단단한 알갱이가 아니라 그저 조화로운 진동이라면 이 사실이 우리 삶에 대해서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건 이제 물리학을 넘어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흥미로운 상상들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모습이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도는 태양계랑 비슷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우주 전체가 이런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프랙탈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또 질병을 몸의 조화로운 진동, 즉 리듬이 깨진 상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치유는 그 조화를 다시 찾아주는 것, 일종의 공명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면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반복되는 패턴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원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몸이 99.9999% 텅 빈 공간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바닥을 뚫고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